오늘 제빵사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직업은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제빵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뭐 오래된 뭐 유수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워낙 여성분들 특히나 굉장히 디저트나 뭐 이제 빵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디저트 산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디저트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사실 코로나 이 19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프라인 매장은 살짝 주춤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케이크 같은 것도 이제 형태를 유지를 잘해서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산업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 디저트 산업의 미래와 함께 이제 제빵사의 전망까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디저트 산업하면 몇 년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도 발전했을 것 같고 네.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도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뭐 사실 수치라는 것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아무래도 그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지실 텐데 그러니까 2014년 기준 자료를 보면 이 디저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 3천억 원 정도 규모였습니다. 근데 뭐 이게 3천억 원이 어느 정도인지가 와닿지 않으실 텐데 2018년 자료와 함께 보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2018년 자료를 보면 1조 5천억 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무려 한 4년, 5년 만에 5배 규모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디저트는 약간 뭐 여성분들의 이제 뭐 입맛을 뭐 채워주기도 하지만 좀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힐링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 이런 이제 호텔들에서도 뭐 이제 애프터눈 티 이런 세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디저트 판매량이 무려 이제 각각 72%까지 성장한 호텔들도 있습니다. 와. 네, 이만큼 굉장히 소확행의 이 바운더리, 뭐 욜로의 바운더리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네. 좀 유독 힘든 날은 단 게 땡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맞아요. 뭐 고가의 디저트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편의점에서 워낙 쉽게 고를 수 너무 있잖아요. 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고가의 시장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네, 이런 편의점에서도 디저트들이 예전에는 사실 편의점 빵은 좀 푸석푸석하다라든지, 네, 아무래도 베이커리 상품과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들이 확실히 들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제 편의점으로 워낙 또 이제 많이 성장해 있는 CU를 예로 들어보면 전년 대비, 그러니까 바로 전년 대비 디저트 매출 규모가 4배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케이크 같은 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해서 살살살 조심조심 이제 들고 이제 집에 가서 먹는 그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오토바이 배달로도 이제 케이크가 배달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데서도 이제 카페, 디저트 요 카테고리에 대한 매출이 아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디저트 산업의 앞으로의 성장세는 네, 아직은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쌤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를 디저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먹어야겠다 이 생각만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뭐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디저트 산업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산업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제빵사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제빵사들이 좀 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설레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다양한 과자와 빵으로 맛있는 행복을 선물하는 제과 제빵사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벌써부터 제 코끝에 달콤한 향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제과점을 찾았는데요.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는 건 물론 천연 발효종으로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만 하루 평균 1000여 명.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건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임종석 씨! 안녕하세요. 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식빵 볶아주고
제과 제빵사 2년차 오븐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석 씨인데요. 오븐은 이제 성형 파트에서 온 빵들을 이제 발효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된 빵을 굽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야, 저는 지금 1년차 제과 제빵사 이 하루 일과가 궁금하거든요. 출근해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일단 오전에는 출근해서 재료 준비하고 이제 빵 발효실 같은 거 이제 성형해서 온 빵들을 이제 발효실에 넣고 이제 빵을 이제 발효시킨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빵을 구워서 이제 매장으로 보내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내일 할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아침부터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신선한 빵을 제공하기 위해 새벽 6시부터 종석 씨는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곳 공장에서 생산되는 빵 종류만 해도 약 100여 가지. 때문에 빵 공장 오븐의 뜨거운 온도가 내려갈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뜨거운 오븐 앞을 지켜야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다는데요. 무엇보다 뜨거운 오븐과 함께 일해야 하다 보니 화상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좀 많이 생겼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숙련이 돼서 네, 지금은 화상 입는 건 좀 덜하고 맨 처음에 초반에는 조금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제빵사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석 씨.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 오븐 파트를 담당을 하고 계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크게 나누면 4개 파트가 있는데 반죽 파트, 성형 파트, 오븐 파트, 디저트 파트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베이커리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네. 먼저 오븐 파트부터 시작을 하나요, 보통? 아니요, 원래는 성형 파트를 시작으로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반죽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븐 파트도 해보고 이제 또 크게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디저트도 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디저트 파트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빵사님께서는 처음에 내가 딱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생각하게 된 계기는 중학생 때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제과 제빵을 처음 접해봤는데 이제 그때 만들었던 그런 빵이나 과자들이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되게 맛있게 먹어주고 이제 잘 만들었다 칭찬도 해주니까 이제 거기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제과 제빵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모든 파트를 내가 다 해본다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파트를 다 해보려면 길게는 한 3, 4년 정도는 해야지 이제 두루두루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과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죠. 자격증이 필요한 게 맞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이제 기초적으로 일단은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을 따고 오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별로 어려운 게 없이 그냥 필기 시험이랑 실기 시험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실기 시험은 이제 실기 시험장에 가서 이제 개인이 직접 재료 계량도 하고 뭐 반죽도 하고 뭐 성형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 안에 이제 제품이 나오면 그때 또 실기 시험도 합격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격증 얘기하실 때 별로 어렵지 않다는 말을 본인도 모르게 하셨는데 아, 네. 그 당시에 뭐 한 번에 합격을 하신 건가요? 필기 시험은 한 번에 합격을 했지만 실기 시험은 아무래도 이제 4-5번 정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4-5번 정도는 그 정도는 떨어져야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의 쓴 탈락의 고비를 맛보고 나서 네. 이제 드디어 제빵사가 되었는데 네. 취직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좋으셨나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았는데 그랬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꿈이랑 현실은 다르니까 이제 근무 시간도 길고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으로나 이제 심리적으로나 되게 힘든 점이 많아서 처음보다는 조금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드셨어요? 아주 살짝 줄었습니다. 네. 안 돼요. 사랑해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지금 아이들이. 근데 이제 네. 힘들어도 이제 이렇게 딱 빵을 이렇게 잘 나온 걸 보면 되게 더 으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빵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단 맛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빵들이 되게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잘 나오면 되게 예쁘고 뿌듯하기도 하고, 다음 제품은 또 이런 식으로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길을 걸은 선배로서 네. 한마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근무 시간도 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열정, 끈기, 이제 성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이 길에서 되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들만 쫓지 말고 이제 정말 그냥 열심히 즐기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금전적인 거라든지 이제 명예라든지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것만 쫓지 마시고 이제 열심히 내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빵과 케이크로 전하는 맛있는 행복. 제가 제빵사에 도전해보세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호텔 제과제빵학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수업이 한창입니다. 예전엔 제과제빵이 전문기술이란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전문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이 학과는 이론 수업보단 실무 위주의 실습을 통한 교육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예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을 교육하는데요. 천연 발효종을 이용한 특수 빵부터 설탕 공예, 초콜릿 공예까지 다양한 실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2월달이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이제 제과 공정과 제빵 공정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알게 되다 보니까 관심이 가게 되고 이제 직접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재료들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면 아주 다른 완성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워서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서 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초콜릿 같은 공예 쪽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작고 세세하고 예쁜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제작의 성과가 되고 싶습니다. 빵과 케이크, 쿠키, 파이 등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제과제빵사. 그렇다면 제과제빵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제과제빵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학교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학원에서도 기초적인 과정을 가르쳐 주긴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초 과정을 정확히 닦고 현장에 간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과제빵업은 남들에게 행복도 주고 또 그거에서 즐거움도 주고 아주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끈기와 성실성 그리고 또 직업에 대한 귀환하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걸 통한다면은 저도 지금 뭐 25년 정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제빵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 아니 이렇게 빵을 많이 보니까 배가 고파집니다, 쌤. 그쵸. 어떡하죠? 얼른 끝내고 좀 일찍 끝내고 네,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마 이거 보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관련해서 산업 내용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이 소확행이라든지 우리들의 이런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이런 트렌드들은 뭐 2030년까지도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소확행이라든지 욜로 같은 이 소비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 디저트 산업은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책정돼 있음에도 굉장히 성장세가 눈에 띈다. 이런 작은 사치, 이런 중심의 디저트 산업이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디저트 시장에 대한 네.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앞으로 어떤 디저트들이 다시 또 개발이 될까 진짜 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모습은 어떨지도 쌤이 좀 예상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정말 모든 우리가 먹는 이 식품 산업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채식에 대한 네,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 비건 이제 시장 규모를 알아봤는데 2018년 이후에도 해마다 9.6%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29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거라고 보는데 빵이랑 채식이랑 무슨 상관이지 할 수 있는데 그 빵에는 밀가루도 들어가지만 이 달걀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버터도 사실은 이제 우유에서 만들어진 건데 뭐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달걀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은 비건 이제 브레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쌀로 만든 빵 아니면 채식주의자 관련한 식품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네. 확실히 빵에도 이런 어떤 추세가 반영이 되면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무슨 키토제닉 뭐 이런 식으로 뭐 저탄고지 이런 빵들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이제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네, 그런 특정 식품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노년층과 빵은 무슨 상관이지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빵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지만 대부분의 빵들이 어쨌든 씹어서 삼켜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쵸. 사실 이제 네, 고령자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치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씹는 걸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킬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지 투 스왈로우 디저트라고 이걸 부르는데요. 그래서 고령층에 대한 친화 상품으로 네, 이런 뭐 스폰지 케이크가 그냥 그대로 삼킬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땐 또 씹는 맛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씹는 그런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그 빵을 먹었을 때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네, 이제 식품들에 대한 개발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디저트가 고급 시장도 굉장히 그렇죠.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 굉장히 대중화된 이제 편의점에서 직접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자재도 굉장히 발달했지만 또 고급 시장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케이크 하면 네. 이제 정말 간단하게 쳐봐도 나오는데 거의 뭐 집 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거의 네. 건물 한 채 값에 건물 한 채. 네. 와.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870억 뭐 665억 원짜리 케이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제작된 케이크인데요. 그게 아니라 상용적으로 판매되는 케이크 중에도 정말 헉소리 나게 고가의 케이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이 이제 상품입니다. 이게 프로즌 오트 초콜릿이라는 건데요. 네, 혹시 평범한데요? 가격이 이렇게 네, 봐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평범하다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비싸다고 했으니까. 건물 한 채가 뭐 서울의 건물 한 채가 40억? 20억? 이렇게 근데 깎여요? 확실히 위에 네. 보니까 금박지 같은 게 좀 올라온 것 네, 같긴 네. 해요. 저게 금가루군요. 네. 아니, 그래도 설마 몇십억을 하겠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렇죠.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뭐 건물 한 채 값은 일회성으로 제작이 된 건데 요 이제 해당 케이크의 가격은 2,850만 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제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에도 있고 계속 판매가 된다는 게 굉장히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식자재로만 만들었고 실제 상용돼서 판매되는 건데 거의 3천만 원에 가깝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수준인 거죠. 이게 상용화가 된다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더 뭐 저 내일 가서 먹을게요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케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네, 저희가 오늘 디저트 산업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 제빵사라는 직업은 전문 기술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전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직업 기술을 익히셨을 때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분야입니다. 호텔, 제과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어떤 식당이라든지 등등 해서 혹은 개인 제과점 등등의 취업 분야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만족하시면 취업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